네, 현재 시간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코스닥은 2차 전지 쪽에서의 매수가 조금 더 확대되면서 지수 상승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870선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위메이드에 대한 악재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아직 조금 더 추후 속보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메이드와 관련해서 검찰이 사기 배임 횡령으로 위메이드를 전격 압수수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 주가상에서는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반전하긴 했지만 아직 단독 보도인 만큼 추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더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만약 장중에 위메이드의 낙폭이 더 커진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그럼 이 시장 안에서 또 무엇을 봐야 될지 이건희 부장 그리고 이정민 이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두 분과 함께 시장 안에서의 핫한 종목들 보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호황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52주 신고가고 거의 뭐 신고가 영역 부분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산업용 변압기 세대 중 한 대가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해요. 그만큼 노후화가 되어 있다는 상황이고 다시 말해 변압기 회사들에게는 먹을 게 지금 넘쳐 흐르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전력 인프라 호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말 그만큼 시세가 나올 만한 정도입니까? 일단 그게 확인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였고요. 제가 한번 여기서도 몇 번 나와서 재룡전기를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수주 내용들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는데 재룡전기가 원래는 이제 한전에다가 주로 변압기를 납품하는 소형 변압기를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네. 자꾸 미국에서 자꾸 수주가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계속 이제 그 수주액을 한번 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워낙 바닥에 있어서 네.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지금 불을 뿜고 있죠, 재룡전기가. 근데 사실은 지금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주가는 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근데 이제 이게 가이던스라는 게 이쪽 원래 이 변압기나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회사들 보면 되게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80년대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투자를 잘 안 했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이 뭐 공기업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기 회사들이 따로 있죠, 민영으로. 근데 민영 회사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노후된 설비를 최대한 끌어서 쓰는 형태로 가는데 이게 이제 버티다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보조도 좀 해주고 하니까 이번에 좀 대규모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 네. 또 이제 본인들도 계산해 보면 결국에 지금 뭐 미국 혹한이나 뭐 혹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은 전기가 계속 다 끊어지는 게 문제였죠, 한동안. 네. 뭐 우리나라 공장들도 뭐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력 회사들이 이제 추가적인 전기 수요가 더 늘어나는 과정에 있고 기존에 노후화된 설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 거 교체도 해야 되고 신규 설비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변압기나 뭐 전력 설비 그 안에 이제 발전소에서부터 뭐 가정이나 아니면 공장까지 가는 과정, 송배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기자재들을 넣는 회사들 그동안은 사실은 뭐 재미없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 수주잔고가 쌓이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실적이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좀 선반영하고 있다. 오늘 또 기사가 또 자극적으로 나왔죠, 사실은. 맞아요. 예, 세게 나왔습니다. 그 기자분이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지 세게 좀 쓰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오히려 뭐 그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가고 오히려 좀 재룡전기는 많이 안 올랐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좋게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오늘 많이 올랐다고 해서 따라 붙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차트 한번 쭉 다들 보시면 그냥 좀 출렁출렁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좀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프라 호황이 정말 맞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전에 있는 뭐 전선 전기주들이 대부분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나올 때 네. 워낙 시총이 작다 보니까 그쵸. 예, 하루 좀 단타로 먹기 좋은 그쵸. 그런 종목으로 보였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이 종목을 꾸준히 모아가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으는 분들이 재룡전기처럼 좀 작은 종목도 있지만 효성, LS
또 HD 현대처럼 그렇죠. 대기업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 우리가 봐야 될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방금 이제 언급해 주신 회사들이 네. 대부분 다 이제 대표 기업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극적인 기사가 오늘 나와서 주가에 이렇게 오르지 좀 반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IR 내용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IR 내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또 기관계 창구, 그다음에 외자계 창구에서도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우상향을 꾸준히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좀 수익을 꾸준하게 챙기기에는 굉장히 좀 적합한 종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IR 내용에서 좀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들은 미국 시장이 워낙 좋은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기사로 많이 접해서 알고 있죠. 이 산업 자체가 이제 B2G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이제 그 IRA나 아니면 IIJA라고 하죠. 흔히 그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어쨌든 수혜를 동사들이 입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말고도 기존에 이제 계속 이제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우디 시장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작년부터 이제 좀 수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는 원래 그렇게 크게 기대감이 없었다가 이번에 굉장히 인프라와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규 발주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을 우리가 어쨌든지 결국에 포인트 마켓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마진율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밝히기로는 마진율이 두 자릿수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그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4분기를 기대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장이 2분기뿐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 네. 보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그쵸.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주가가 어느 정도 4분기 실적까지 다 반영한 거면 내가 지금 들어가기 너무 늦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도 있을까요? 목표가를 잡는다면 얼마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방금 앞에서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가가 어쨌든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항상 좀 조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단식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그 4월 달에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죠. 이 모습을 20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따진다라면은 거의 200% 가까운 상승세를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주가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측면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HD 현대일렉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한번 좀 쉬어가는 구간 55,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포트 안에 좀 편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쉬어갈 때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일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년치 캐파가 다 찬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어쨌든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를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조금 더 우리가 연말까지 좀 주가를 놓고 봤을 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뜨거운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룡전기가 시총이 제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를 좀 접근해 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호주로는 재룡전기를 네. 재룡전기를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건희 부장님 좀 뿌듯하실 것 같은데 그럼 재룡전기 외에 지금 또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지금 쭉 그 종목들이 있죠. 네.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재룡전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까지 다 봤는데 지금은 LS 일렉트릭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 뭐 종목도 이렇게. 고점을 계속 뚫어가고 있던데요. 예. 근데 생각보다 뭐 지금 PER 12개월 포워드 PER로 보면 좀 제일 저렴하고요. 그리고 지금 LS 일렉트릭은 추가적인 또 있죠. 이제 LS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전선으로 대표되는 회사인데 사실 이쪽 전력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쪽이 협업이고 이게 라인업이 중요한데 LS 그룹 자체가 전기에 되게 진심인 그냥 회사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충전 사업도 LS 일렉트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 관련된 이슈가 계속 지금 뭐 뜨고는 있지만 사실은 약간 작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큰 종목들이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올 때가 진짜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찐으로 실적 찍히죠. 그렇죠. 뭐 지난번에 제가 SK 네트워크스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이런 SK 그룹이라든지
LS 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끌고 가는 사업이 될 거고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까지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냥 수주잔고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LS 일렉트릭은 좀 밸류에이션상 매력이 더 있고 또 하나는 뭐 플러스 알파의 사업이 있다라고 보면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당장 오늘 4% 올랐는데 이거 따라붙기 좀 그렇죠.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77,000원 정도까지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 무렵에서 한번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고 이거는 단기 수익보다는 조금 좀 길게 끌고 가시면서 좋아요. 이렇게 예, 수익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 10만 원. 목표 주가는 10만 원을 일단 잡으시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도 한 77,000원 혹은 살짝 좀 내려왔을 때 그때 담아보고 단기로 보는 거 아니다. 좀 더 길게 목표 주가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의 호평을 다 받은 변압기 관련주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손 떼나요? SFP 반도체가 급락했습니다. 장중에 13% 넘게 하락했고 현재는 7.81% 하락하고 있는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SFA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갖고 있는 나머지 지분도 또 매각 예정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단독 기사로 나온 부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네. 원래 기존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주식을 한 10.15% 정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 블록 딜로 인해서 이제 5.85%가 남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매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대주주였지만 앞으로는 이제 전량 주식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게 그 좀 타당하다고 저도 좀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삼성에서는 지속적으로 LCD 라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량 이제 철수하는 방향으로 이미 다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력 관계에서 그전보다는 아무래도 좀 끈끈한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좀 시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지분 축소 이야기가 이미 뉴스로 다 나왔지만 아직까지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고 있는 예를 들어서 원익 IPS나 덕산 네오룩스 등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매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시장 전반적으로 좀 퍼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는 아니다라고 반박 이제 하는 그런 내용도 좀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신다라면은 아마 오히려 이런 하락이 반대급부로 좀 매수 이제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여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주 비중이 전체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매출 비중도 5%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하락은 제가 봤을 때도 좀 과한 측면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분명 어느 정도는 굉장히 과하게 움직이는 측면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돼 있다는 게 강점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또 시장의 트렌드가 후공정이죠. 근데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작년 기준으로 12%로 이제 가장 높은 동사가 좀 차지를 하고 있고 하나 마이크론이 14위, 그다음에 네페스가 22위이기 때문에 확실히 후공정 분야에서도 동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SF의 지분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 왜냐 LCD 쪽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고 그쵸. 있는데 네. 굳이 뭐하러 갖고 있냐라고 이야기했고 SFA 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적과 수주 등의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 근데 어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네. SFA의 주가가 크게 밀렸어요. 네. 그리고 SFA 반도체의 주가는 하락하는 듯 하다가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네. 근데 오늘장 SFA 반도체가 하락하니까 이건 뭐 하루 지나서 좀 뒤늦게 소식이 반영되는 거지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다뤄보는 거거든요. 네, 저도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 이게 또 일단, 시장의 순리인가요? 그런 거죠. 이제 지금 후공정이 워낙 좋죠. 사실은 네.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보면 굉장히 지금 좋고 후공정단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패키징 종목들도 좋은데 SFA는 어제 이제 반도체 전체 종목이 좋았고 오늘은 사실은 좀
반도체가 시작할 때는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 보니까 아 맞아 그 어제 아빠가 안 좋았지 그러고 이제 지금 뒤늦게. 예, 뒤늦게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삼성이랑 관계가 좀 끊어지면 이제 앞으로 삼성에서 물량 안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그 삼성은 지금 굉장히 사실 전자가 뭐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적자고 맞아요. 뭔가를 지금 투자를 이런 시기에 삼성전자가 항상 발전하는 과정은 안 좋을 때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사실은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가 얼마 전 뉴스 보면 삼성전자 뭐 100% 자회사니까 그렇긴 하지만 디스플레이에 있던 계정에 있는 돈을 삼성전자에 줬죠. 그럼 또 디스플레이도 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OLED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뭔가 또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면 현금화 될 수 있는 자금들을 최대한 지금 끌어당겨서 투자에 더 몰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사실은 뭐 그래서 이제 지분들을 매각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저는 SFA 반도체는 그만큼 이제 삼성과의 관계가 이전부터 공고했고 네. 사실은 지금은 뭐 매출 비중도 크지도 않고 굳이 이제 이 주식을 갖고 있어 봐야 의미가 없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잘 팔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여기 주주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제 SFA의 흐름을 보면 어제 급락을 할 때 기관이 93만 주 이상을 담았습니다. SFA는요.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이 봤을 때는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팔았지?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제 주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도 한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수급을 봐야 되겠지만 오늘도 아마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SFA 반도체도 아마 시간이 지나서 보면 생각보다 밑골이 달 때 좀 많은 기관이나 이쪽에 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이거를 너무 단순한 이제 수급적인 이슈, 네. 뭐 그다음에 삼성이라는 약간 브랜드 파워의 이제 그런 것들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팔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반등은 다시 나오고 제자리 찾기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자리 찾기의 반등은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스탁이 SFA인데 전일 크게 밀렸죠. 10% 가깝게 급락했을 때 오히려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오늘 SFA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도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앞서 이정민 이사도 좀 과하게 빠졌다라고 네. 평가를 했고 이건희 부장님도 심리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면은 두 분 모두 다 보유자 영역에서는 손절하지 말고 홀딩 그리고 그렇죠. 신규 매수도 그럼 가능해 보이는 영역일까요? 네,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가가 한번 이렇게 출렁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또 이렇게 뛰어들 필요는 없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지 최근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황 자체가 좀 조정 국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7월 달 첫날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시장이 움직일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5,000원 부근에서 한번 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수전 가격으로 5,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750원으로 좀 설정을 하고요. 목표가는 7,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7,000원, 손절가 4,750원. 두 분 모두 다 SFA 반도체 이거 팔 뉴스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안심하세요. 이어서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슬슬 시동 거는 동진세미캠의 급등이 오늘 나왔습니다. 장중에 11% 조금 넘게 급등을 했는데 그동안 횡보를 좀 오래 했어요. 거의 6월 한 달 내내 횡보하다가 그걸 뚫어내는 장대 양봉을 기록했거든요. 오늘 동진세미캠이 움직일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제 이것도 뭐 사실은 뭐 썰이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노스볼트가 뭐 캐나다에 공장을 짓는데 여기 동진세미캠 물량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동진세미캠이 이제 음극재 사업도 좀 하고 있고 실리콘 음극재 사업도 하고 있고 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사업도 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공식적으로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뭐 나오는 게 없고요. 네. 예, 블룸버그 뭐 기사 하나 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를 갖다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오늘 원익 QNC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오늘 반도체 소재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장비주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 오늘은 좀 소재주들이 좀 따라 붙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 중에 이제 대장이 사실은 동진세미캠이고 동진세미캠 한번 쭉 이제 안 그래도 오늘 검색을 하면서 쭉 봤는데 최근에 이제 포토레지스트죠. PR 포토레지스트 관련돼서 지금 일본이랑 뭐 이제 하고 있는 일본 거를 갖다 100% 쓰다가 지금 국산화 이슈 때문에 굉장히 지금 동진세미캠이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테스트 끝났고 지금 이미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 그러면 이제 이 이슈가 오히려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단순히 지금 2차 전지 소재는 아직은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네. 뭐 도전제라든지 뭐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오늘의 흐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반도체 소재 쪽 중심으로 해서 좀 오늘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포토레지스트 관련돼서 뭐 지금 일본과 관계가 좋아지면 피해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삼성도 바보가 아니죠. 예, 그럼 100% 일본 거 계속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아마 지금 동진 세미캠을 계속 키우면서 같이 이제 동반 성장하는 모습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최근에 동진 세미캠의 이슈가 있었던 거는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그래서 동진 세미캠의 주가가 횡보를 했었는데 오늘 뭐 썰일 수는 있지만 일단 노스볼트가 캐나다에서 그 배터리 쪽에서의 투자를 확대하니 네. 동진 세미캠의 수혜가 되는 거 아니냐면서 이전에 있었던 그 불안감을 다 떨쳐내고 쏘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일단 그 일본발 악재? 좀 부담 요인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이제 그 저도 어쨌든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다라고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삼성 벤더사들은요, 3년차 징크스를 대표님들이 항상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3년차가 딱 됐을 때는 물량을 잘 주다가도요, 일부러 길들이기 한다라고 해서요, 물량 조절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벤더사들 대표님들은 항상 이 3년 주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신데요. 실제로 뭐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벤더사들을 이제 좀 목줄을 쥐는 그런 모양새를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이제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일본 쪽에 워낙 이제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쏠려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 동진 세미캠이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실제로 공정에도 투입이 되었다라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지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주가를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그 EUV 공정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현재 어쨌든지 첨단 공정 같은 경우에도 동진 세미캠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소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ASML 코리아 대표님을 부회장님으로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R&D 투자 금액도 굉장히 동사가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그 인맥적인 관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동사가 지금 현재 어쨌든지 사업 부분도 반도체 외쪽으로 또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또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봤을 때는 작년처럼 어떻게 보면 주가가 부진하기보다는 올해는 좀 꿈을 키워도 되는 아마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 주가도 좀 바라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의 주가 현재 8%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선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 고점까지 간다고 보고 이제 작년 12월에 52,000원 정도 갔었거든요. 네,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타트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는 그래서 지금 주봉 제가 띄워놨는데 네. 변동폭은 굉장히 컸지만 사실은 예전에 이제 이런 모습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결국엔 장비만 갈 수는 없고 또 소재만 갈 수도 없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제 결국엔. 그러면 이제 이게 확대가 되면 동시세미캠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도 잘 짰고 뭐 인적 네트워크도 잘 구성했고 그러면 1차 목표가 52,000원 길게 끌고 가실 분들은 예.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물어보셨는데 예, 왜 그런 거 왜 말해요? 갖고 계시라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갈 놈들은 결국엔 언제든지 간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박스권에 여기 지금 막 있었지만 사실은 이거를 여기서 이제 이날 이제 주저앉았으면 사실 이날 거래가 터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네네. 뭐 사실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거래가 없이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다시 잡아 올렸죠. 그래서 다시 제자리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뭔가 기대감을 주다가 오늘 이제 한 번에 쐈다. 그럼 이제 이게 그동안 이제 악재들이 반영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고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2,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 36,000원. 저만 스튜디오 더운 거 아니죠?
지금 덥습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좀 더 갈 것 같다. 전고점까지 바라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세 가지 실시간 특징 좀 알아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